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일드 웨스트 초반부터 펼쳐지고 있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서부지구 팀들을 중계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항상 순위를 보고 들어가는데 볼 때마다 기괴합니다. 네. 다저스가 어제 패배를 하면서 승률이 8할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는 8할 때 승률을 구가를 하고 있고, 다저스도 다른 지구 같으면 지구 1위를 해야 정상인데 서부 3위에 그치고 있어요. 원래는 다저스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을 하고 애리조나가 가장 뒤를 쫓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했었는데, 애리조나가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5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샌디에고도 어느 정도 성적은 예상이 됐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약진이 초반에 아주 눈에 띕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줄은 몰랐잖아요. 2021년에 향기가 계속 나요. 버스터 포지가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1년에 샌프란시스코가 107승 거두면서 다저스의 지구 우승을 막았잖아요. 그 당시에 다저스가 106승을 했지만 지구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닌데 투타 조화가 잘 맞으면서 현재 지구 2위를 지키고 있죠. 이 세 팀의 올 시즌 초반 특징을 보자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도 다른 게, 타선에 있어서는 다저스는 확실히 홈런 위주의 점수를 그렇죠. 뽑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샌디에이고는 지난 시즌의 모습처럼 타선의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점수를 많이 뽑아내는 모습이고, 샌프란시스코는 확실히 지난 시즌이랑 타선이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는 게, 홈런도 작년보다 많이 치고 있고,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루상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메이저리그 도루 꼴찌에서 2등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루상에서 주자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시즌하고 샌프란시스코가 타선이 같을 수가 없지. 우리 정우가 있는데 이제. 아, 그치. 우리 정우가 나가기만 하면 띄워주고 3번 타자의 약점을 이정우 선수가 채워주다 보니까 확실히 득점 루트가 훨씬 더 다양해진 샌프란시스코고요. 샌디에고는 많이 뛰어요. 확실히 마차도와 타티스가 건강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팀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 분위기가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사실 저는 걱정이 로버트 수아레스가 시범 게임 때 워낙에 안 좋아서 이 팀이 지키는 여부가 될지가 좀 의문이었는데, 수아레스가 역시 뚜껑을 여니까 ERA 제로 마무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투수진을 보면은 세 팀이 좀 비슷한 게, 선발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불펜진이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샌디에고는 초반부터 앞서 말씀해주신 로버트 수아레스 중심으로 제이슨 애덤도 팀에 그대로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강력한 불펜을 보여주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마무리가 도발해서 라이언 워커로 바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 멜빈 감독이 초반에 불펜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불펜 뎁스를 워낙 잘 구성해 놓은 거를 또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저스가 선발진이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블레이크 스넬이 어깨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임시 선발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 과부하가 이미 좀 심해졌습니다. 사사키 로키와 글래스나우 다 기대를 했던 선발 투수들이 야마모토를 제외하면 기대에 부응하는 선발이 없다는 게 다저스의 큰 약점이겠죠. 이 세 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래 다저스를 쫓는 걸로 예상이 됐었던 애리조나가 다소 처져 있는데, 애리조나도 투수진의 약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잭 갤런, 메리 캐리 불안합니다. 코빈 번스 같이 포함해서 잃었던 선발 트리오가 잘 안 풀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삼각편대가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아직 시즌 초반이고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 바퀴도 안 돌았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극초반이에요. 극초반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다저스의 승률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앞으로 하락세가 왔을 때 얼마나 잘 막아내는지의 싸움일 텐데, 이 세 팀의 약점은 뭘까요? 저는 다저스는 수비, ESPN 다저스 특집 기사를 보더라도 수비가 가장 걱정이 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키 배치가 유격수로 나오고 있지만, 배치는 로하스에게 수비 조언을 많이 듣고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싱커볼러 같은 투수들은 땅볼 유도를 많이 하면서 배치 쪽으로 타구를 많이 보내는데 갈수록 불안해요. 맞아요. 그리고 외야 수비, 드머니 중견수로 갈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외야 수비도 타구 판단이라든지 송구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파에스
텍사스의 필리스와의 시리즈 3차전에서의 수비 판단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다저스는 이 세밀한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위기를 타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치. 빠르게 수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뎁스가 얇아진 팀이기 때문에 부상이 나오면 샌디에고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부상 관리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타는 팀은 부상자 나오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입니다. 풀타임 시즌을 치러본 선수들이 너무 적어요. 라모스가 지난해 올스타 선정되면서 풀타임을 치렀다고 하지만 라모스도 2년차 때는 아무래도 파악이 일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걸리고 이정 선수 역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일찍 마감을 하면서 풀타임 시즌을 미국에서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담에스와 체프먼은 믿을 수 있는 리더라고 하지만 이 선수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기대를 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 선수들을 도와줘야 되는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시즌이 치러질수록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팀 최하위에 처져 있는 콜로라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깜빡했습니다. 내 팀 말인 줄 알았어요. 네. 다른 팀이 콜로라도를 얼마나 잡느냐가 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화이삭스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라고 봐야 돼요. 좀 우울하긴 하죠. 다른 네 팀이 전부 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동떨어진 위치에 있거든요. 콜로라도가 만약에 작정하고 한 팀만 괴롭힌다. 작년 샌디에고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팀은 이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로 전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콜로라도 팬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죠. 체이스 돌랜더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돌랜더 첫 등판에서 부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랜드도 이전보다는 좋아졌는데 브라이언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와일드 웨스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얘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순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다른 팀이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시즌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에게 덜미를 잡힐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도 예측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